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캐릭터를 생성하고 상위 던전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디테일이나 효율 같은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크게 손해보는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프리시즌에 플레이하는 걸 전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프리시즌이 아니면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냥러라서 의장이나 생활 쪽 감성이 부족한 것도 있으니 생활이 취향이다, 천천히 플레이하고 싶다, 예전에 했던 캐릭터가 있다 등등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캐릭터 생성은 먼저 서버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4개의 서버 중 도시 서버는 류트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서버가 다르면 던전 등 어떠한 콘텐츠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 서버 이전권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서버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은 전 서버 통합입니다. 닉네임을 정한 뒤 종족, 성별, 나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중 성별과 나이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종족은 절대로 못 바꿔요. 종족의 차이가 제법 크기 때문에 처음에 신경 써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비노기의 직업에 해당하는 아르카나별로 종족 추천을 드리자면 엘레멘탈 나이트와 블래스트 랜서는 자이언트, 알케믹 스팅어는 엘프, 다크메이즈는 종족 편차가 별로 심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종족 아르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플레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점이 떨어지고 좀 많이 꼽긴 하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엘프 헬라는 좀 그렇긴 해요. 게시판의 실전 강좌 재능 체험에서 체험해볼 수 있으니 튜토리얼이 끝난 뒤 한번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형 프리셋은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머리, 눈, 얼굴형, 입술,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게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외형이 있거든요. 캐릭터 이동은 마우스 좌클릭 혹은 WASD, 시점 이동은 마우스 우클릭, 휠업으로 줌인, 줌아웃. 나우와 이야기를 하면 튜토리얼 존으로 이동됩니다. 뜨는 알람들 중 받을 건 받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로나한테 말을 걸어서 튜토리얼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하든 안 하든 보상에는 차이가 없으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가이드 퀘스트 따라 NPC들한테 말을 걸면 됩니다. 미니맵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되니까 퀘스트 아이콘 클릭하면 됩니다. 배율도 조정할 수 있어요. 힐러의 집 딜리스까지 진행하셨다면 페토르라기를 4개 얻을 수 있습니다. 펫 소환은 커맨드로도 가능하고 스킬 슬롯에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이 펫들은 탑승이 가능하고 걷는 것보다 펫 탑승한 게 훨씬 빠릅니다. 말 제외 나머지 셋은 비행도 가능해요. 조작감이 좀 불편하지만 지형 지물을 무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행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 플레이, 단축키 중간에서 조금 아래쯤, 펫 파트너 소환 해제와 소지품 창의 단축키를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줍기 키는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브젝트 타겟팅은 마우스 근처의 오브젝트를 편하게 클릭하게 해줘요. 컨트롤은 오브젝트 타겟팅의 몬스터와 NPC 버전인데 따로 단축키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환경 설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픽 효과에서 크리티컬 효과는 오프, 화면 진동 효과 오프, 카메라의 줌아웃 확장은 오른쪽 끝으로, 플레이 조작에서 마우스 인접 자동 타겟팅 오프, 무기 슬롯 자동 전환 온, 시스템의 빠른 월드 진입 온, 동적 로딩 속도 오른쪽 끝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직접 만져보시고 취향껏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플레이 표시에는 스킬 슬롯을 비롯해 정보 아이콘과 이펙트 등 여러가지 것들을 키고 끌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시 고정도 할 수 있어요. 소셜 채팅에서 전체 채널에 표시되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슬리다 싶은 것들 빼버리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인벤토리 UI를 알아볼게요. 마비노기는 인벤토리를 확장할 수 있는 가방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탭에만 넣을 수 있어요. 전용 탭에는 퀘스트 아이템이나 귀속된 전용 아이템을 넣을 수 있고 플러스 탭은 가방 못 넣는 일반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인벤토리 위쪽에 아이콘이 여럿 있죠. 여러가지 편의성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버튼을 열어서 나오는 아이콘 중 맨 위에 있는 이거, 아이템 획득 시 가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태그 설정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은 이 정도입니다. 디테일을 좀 빼놓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들만 숙지해도
초반 진행에는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플레이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세팅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 블로니의 성장 지원을 완료하고 그대로 추억담 퀘스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추억담은 일종의 점핑이에요. 마비노기의 기초적인 콘텐츠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누적 레벨과 스킬,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3장까지는 진행하세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 요령과 팁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극 초반에 환생을 한번 시킬 텐데 그냥 다 넘기고 재능은 듀얼건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맵 이동은 블로니가 알려주는 것처럼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미니맵 우측 하단에 월드맵을 눌러서 직접 문게이트를 찍는 것도 좋고 추억담 한정으로 UI 우측 상단의 깃털을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 위 표시줄의 NPC 검색을 통해 해당 NPC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동도 가능해요. 비행 도중 펫을 소환하자 하면 바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대화할 때 스페이스와 좌클릭을 동시에 하면 조금 더 빨리 넘어갑니다. 진행하다 보면 마나와 스태미나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인벤토리를 보면 최초로 지급되는 포션이 있습니다. 스킬 슬롯에 올려둘 수 있고 단축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장비 지원 아이템들은 죄다 버리거나 파기하시고 안되는 상자는 까서 내용물을 버리세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극 초반에 얻게 되는 물건들 중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블로니 장비랑 가방 정도고 그마저도 다시 얻긴 쉬워요. 그러니까 부담없이 그냥 막 내다 버리세요. 아이템에 커서를 올린 채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 개조는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회수했다가 개조된 물건 줍니다. 낭만농장을 설치할 때 울라, 필리아, 발레스 세 곳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냥 배경 차이입니다. 낭만농장 이전권으로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편지의 출처 수소문 2에서 보드에서 큰귀 땅돼지 10마리 퀘스트를 받은 뒤 먼저 알렉시나한테 말을 걸어야 합니다. 큰귀 땅돼지의 서식지는 요쯤입니다. 새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자란 성체만 인정돼요. 푸른색 진심에서 병아리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신 스킬을 얻어야 합니다. 샤말라에게 변신에 대한 소문으로 대화를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드림캐쳐는 블로니가 하나 줍니다. 병아리로 변신했다가 다시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블로니에게 무엇을 건네주면 좋을까의 대답. 우리의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것은 약속의 증표. 2장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블로니 펫 호루라기. 3장부터는 블로니에게 말을 걸려면 블로니 펫의 우클릭 대화하기를 누르거나 전용 탭의 약속의 증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작곡 스킬은 내일이 파는 작곡 스킬 입문서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악보는 하단 메뉴의 음유시인 게시판에서 랭크 낮은 거 아무거나 필사하세요. 악기 연주 C랭크는 플레이 조작의 악기 연주 반복을 ON하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구리 잡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축복의 포션 사용은 아무데나 하시고 기분은 1골드만 해도 됩니다. 스튜어트 마법 기본에서 마법 스킬을 배워야 하는데 일단 힐링 마법책 말고 전부 다 사세요. 볼트 스킬을 모두 배운 후 스튜어트에게 스킬의 대화어로 대화. 그렇게 메디테이션 스킬을 얻고 아까 샀던 책으로 랭크를 올린 뒤 다시 스킬의 대화어로 대화하면 마나 리커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릭 시드의 정령 기본에서 중간에 라사한테 말을 걸 때 라사가 파는 엘레멘탈 리무버 5개 사두세요. 퀘스트로 계약하게 되는 고대 정령 아이디는 성장이 빠르고 편합니다. 이건 블로니 듀얼건에 계약하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억담 UI의 팁을 눌러보세요. 제법 도움이 됩니다. 블로니 3장까지 끝내셨다면 일단 스킬창을 열어보세요. 하단에 수련 완료되는 스킬 즉시 승급하기를 활성화하고 승급 가능한 스킬들 전부 승급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승급을 누르면 한 번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퀘스트 스킬 탭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하세요. 보상도 가치 없는 의미 없는 퀘스트들입니다. 이제 블로니 4장 아르카나 달성 미션을 활용해 누적 레벨을 2만까지 올려야 합니다. 2만이라는 숫자가 좀 크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귀찮을 뿐이지. 블로니 4장은 마비노기의 스토리, 메인스트림입니다. 여신강림부터 이리아, 연금술사, 셰익스피어, 드라마까지. 제네레이션 하나 깰 때마다 블로니한테 말 걸면 스킬하고 누적 레벨을 줍니다. 누랩 2만을 초과하면 좀 적게 받아요.
아르카나 달성 미션은 계정당 1회 수행할 수 있는 점핑 콘텐츠입니다. 에반에게 대표 캐릭터로 등록한 후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미션 수가 정해져 있어요. 누적 레벨과 아르카나 습득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론이랑 아르카나 미션 전에 점성술사 시나리오 미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성술이 최근에 출시된 거라 그런지 성능이 제법 좋거든요. 운명 점성술까지는 당장 필요 없습니다만 나중에 해야 되긴 합니다. 점성술은 따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대로 세팅하셨다가 나중에 스킬작 끝나고 바꾸시면 됩니다. 점성술을 메인으로 블론이 장비를 장착하면 메인 스트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점성술이 마딜이라 마딜 무시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듀얼건 쓰시면 됩니다. 프리시즌에는 유용한 버프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NPC한테 말 걸어서 대표 캐릭터 설정하고 추천하는 버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캐는 스킬 수련 인장을 주는 숙련도를 추천드립니다. 24년 겨울 푸시에는 블랙 콤보 카드 이벤트가 있어요. 제대로 된 콤보 카드가 있으면 데미지 들어가는 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불콤카 시스템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쉬움 난이도로 솔프를 하시거나 가끔 거꾸로 파티 모집하니까 이런데 참가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점성술사 시나리오 밀고 이벤트 버프 설정하고 블론이랑 아르카나 미션 밀면서 매일매일 이벤트 퀘스트랑 불콤카 미션 수행. 블론이는 사장 끝까지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르카나 미션으로도 누레 얻을 수 있고 솔직히 드라마가 진짜 지루하거든요. 적당히 타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두면 좋은 팁들입니다. 경매장 액세서리 카테고리에서 풍선을 검색하고 제일 싼 거 사서 장착하세요. 자동 부활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5회. 제한이 좀 있긴 한데 적어도 메인 밀면서 쓰기에는 아주 좋아요. 포션도 경매장에서 온전한 회복에 검색하고 제일 싼 거 사서 쓰세요. 프리시즌 때 혹은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멤버십이 있을 때 우측 하단을 보면 아이콘이 있죠. 원격 상점, 원격 은행, 원격 수리.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됩니다. 하단 메뉴 왼쪽 끝 캐릭터 프리미엄 서비스 PC방 혜택. 어드밴스드 아이템 수령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일마다 아이템 종류가 다르고 오늘치가 마음에 안 들면 랜덤 돌리면 돼요. 얻으템 개수는 서버의 캐릭터 수만큼. 인간 캐릭터로 카스타네어와 크루크에게 종족 지지를 할 수 있는데 보상으로 해당 종족의 캐릭터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르카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되는 재능의 그랜드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랜마 미션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고 그랜마 승급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니까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장 증서는 레자르 말고 경매장에서 사세요. 그게 더 쌉니다. 환생 재능에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같은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영웅 재능 변경이 공짜로 가능합니다. 환생할 때 모든 영웅 재능으로 한 번씩 해두세요. 습득 난이도가 까다로운 스킬들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환생할 때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드릴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도중에 얻게 되는 환생 물약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아르카나 레벨업 할 때 써야 합니다. 누적 레벨 2만을 달성하셨다면 먼저 아르카나를 얻어야 합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아르카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되는 재능의 그랜드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다크메이지가 좀 귀찮아요. 체인 스킬이 퀘스트가 좀 성가시거든요. 아무튼 스킬작 해서 마스터 찍고 레자르한테 미션 받아서 인장 모으고 스킬작 할 때 배율은 최대 8배까지 가능합니다. 푸콤팩 효과로 2배, 프리시즌 버프로 2배 가능하고 환생 재능이나 푸른빛 프리즘, 포션 등의 아이템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아르카나 티어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무슨 아르카나든 최종 던전까지는 문제가 없고 솔직히 저는 아르카나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뉴비분들에게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다크메이지. 스태프 당매가 저점이 높고 유틸도 좋고 난이도까지 쉬워서 뉴비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맞아요. 세인트 바드, 세이크리드 가드는 서포터 아르카나입니다. 이 둘은 뉴비는 하지 마세요. 방금 하고 싶은 거 하래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서포터가 필요한 건 상위 던전 중에서도 어려운 난이도에서고
게임 이해도가 낮은 초반에는 차라리 딜러가 낫지 서포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작정하고 업어줄 사람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르카나 경험치는 현재 레벨을 올리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레벨은 50. 아르카나 경험치 뻥튀기 아이템이 있긴 한데 이건 좀 비싸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르카나는 링크 개방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전용 재화를 사용해서 10단계까지 개방해야 합니다. 링크 보너스 효과 입법구가 성능 차이가 되게 커요. 이벤트 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성능도 좋고 교환도 자유로워요. 초반 무기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내실로 스펙을 올려야 합니다. 내실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비용 적고 우선순위 높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도 내실입니다. 신의 기사단 G20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디바인 링크, 아포칼립스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들,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스킬 랭크를 올리면 스탯을 줍니다. 모든 스킬 1랭크를 목표로 올리시면 됩니다. 내일과 이보나 평판은 크리티컬 확률과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음유시인 게시판에서 이보나라고 적힌 악보 아무거나 필사하고 악기 연주 반복 걸어둔 채 방치해두면 됩니다. 퀘스트 수주 게시판에 보면 가이드 퀘스트가 여럿 있죠. 그 중에서도 왕립 천문학회의 새로운 발견과 바람이 연주하는 야상곡, 각각 스타더스트와 에코스톤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이 둘은 맞추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깡통 정도는 장착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기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구색은 갖췄구나 싶거든요. 정령은 전용 강화 3개, 5레벨 찍고 궁극의 스킬 활성화, 공격력 강화 전부 다 찍은 다음 전용 강화 나머지 하나 찍으면 됩니다. 대여 무기에는 레벨 100짜리 정령이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이리를 듀얼건에 넣은 겁니다. 어차피 초반 주무기를 대여 무기로 쓰니까 아이리는 범용성 좋은 듀얼건에.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정령 이전 가능하니까 나중에 FC 끝나고 바꾸시거나 따로 추가 계약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54레벨부터는 5레벨마다 교감도를 전부 채운 상태에서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90레벨부터는 매 레벨마다. 그래야지 에고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교감도는 정령과의 대화 혹은 정령 무기 사용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템도 있어요. 푸시 버프 중 내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버프가 무엇인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르카나 링크 개방하고 세팅하고 내실 쌓다 보면 골드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스펙이 낮아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돈벌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 콘텐츠 중에서는 알비 상급과 심연의 페카 던전. 알상 통행증은 플나브론의 조사원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미리 라바고치 챙겨가시고 보스 잡고 뒤에 물레로 실 열쇠 제작. 상자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알비 던전 통행증은 10만 골드 정도에 거래됩니다. 심폐상은 최대 8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조도 심플하고 길이도 짧아서 한 바퀴에 1, 2분 정도뿐이 안 걸려요. 여기는 불탈에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24년 겨울 푸시에는 신규 아르카나가 2개 출시돼서 불탈의 가격이 제법 나갑니다. 종종 올라오는 파티 모집 커플 참가하면 됩니다. 가치 있는 인챈트도 가끔 떨어집니다. 생활 쪽은 물물교역과 에르그에 필요한 재료들 채집 제작해서 판매. 근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생활도 관련 세팅이 있어야지 효율이 나오거든요. 이외에는 자이언트 캐릭터로 발레스의 통나무를 쳐서 부러진 통나무에 간단한 세공 도구를 발라서 3줄짜리 통나무를 경매장에 판매. 아르바이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선 잘 짜면 수익이 제법 나와요. 블루니 3장을 클리어한 후 해금되는 성장 가이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블랙 콤보 카드 시스템을 이야기해볼게요. 미션을 클리어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미션 1회당 30포인트, 하루 최대 90포인트. 난이도는 상관없습니다. 슬롯 전부 개방하시고 원하는 스킬로 교체. 그 다음부터는 가차의 시간입니다. 포인트 혹은 골드를 소비해서 높은 개수가 뜰 때까지 리셋하는 거죠. 금, 토, 일에는 무료 리셋이 1회 제공됩니다. 남은 기간, 골드 등등을 고려해서 타협하고 완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금을 하신다면 밀레시안 웰컴 패키지 2개가 효율이 좋습니다. 아르카나 레벨 50에 링크 10단계까지 개방. 대여 무기를 베이스로 세팅하시고 이런저런 내실을 적당히 챙긴다면 일단 상위 던전 커트라인은 맞췄습니다. 근데 상위 던전이라곤 해도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난이도예요. 헤우드인 어려움, 크롬바스 30, 글렌베르나 쉬움.
이 이상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스펙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후의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잡아드리자면 일단 무기를 바꿔야 됩니다. 베어 무기는 이벤트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페러시우스 무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켈틱은 한계가 명확하고 나브는 너무 비싸요. 딱 페러 무기 맞추고 그 후로는 추장술과 내실에 투자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 쌩까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파이팅! 끝!